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MFC를 이용한 예제중심 비주얼 C++ 따라하기 제45강 MFC 소켓 프로그램을 이용한 TC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왼쪽에는 서버 프로그램, 지난 시간에 44차 시한 서버 프로그램이 되겠고 이번 시간에는 TC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박스에 이와 같이 127.0.0.1 IP 번호를 입력을 하고 접속을 클릭하면 접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녕하세요를 입력을 하고 보내기를 하면 이와 같이 서버에 그 문자가 출력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조금 보았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론적으로다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 이 자리는 밑에 MFC 아카이브는 제가 만든 것인데, 이렇게 보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다가 접속을 할 때 on accept로다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다가 다시 리시브를 하는 것이 코드가 되겠는데, 이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그 소켓 C소켓 말고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면 MFC 아카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C 도큐멘트하고 시리얼라이즈 직렬을 하려 해서 아카이브를 통해서 파일하고 C 소켓 파일, C 메모리 파일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 들어온 김에 쭉 한번 살펴보고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MFC 소켓 클래스의 종류에는 C asynchronous 소켓, 즉 비동기식 있고, 비동기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작업이 끝나기 전에도 다른 작업이 가능한 것이 되겠고, asynchronous는 그 비동기식이란 뜻입니다. 즉 다운로드 중에서 다른 작업이 가능하고, 이번 시간에 할 1대1 통신은 C 소켓으로 동기식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고, 다른 작업 불가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거는 C소켓은 아카이브 클래스를 이용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카이브 클래스는 오로지 MFC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그 구조도에서 보면 아카이브 클래스는 C 도큐멘트 클래스와 C 파일 클래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C 파일 클래스는 파일의 디스크 입출력을 관리하므로 아카이브 클래스를 통해 변환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거나, 아카이브가 저장하다, 그런 파일을 저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변환되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아카이브 클래스는 C 메모리 파일 클래스와 C 소켓 파일 클래스와 연결될 수 있다. 아카이브 객체와 C 파일 객체를 연결시켜주는 일은 C 도큐멘트 클래스의 onOpen 도큐멘트 함수와 onSave 도큐멘트 함수가 수행되며, 도큐멘트의 시리얼라이즈 함수로 넘어온 아카이브 오브젝트는 파일로부터 읽어오거나 저장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거나 C 아카이브 클래스가 있다. 그거는 MFC에 사용 가능한 또 다른 방법이다. 소켓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초보자들에게는. 저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만든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을 저장이라고 합니다. 보관한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작업을 복구 로드라고 하며, 비주얼 C++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쳐 직렬화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론적 고찰을 제가 나름대로 블로그에 적어봤는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소켓 클래스 멤버 함수에는 생성과 종료가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생성과 종료가 있는데, create 함수는 소켓 생성, close는 열린 소켓 닫기, onClose는 소켓에 연결된 소켓이 닫힐 때 이제 호출되는 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서버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소켓 서버 기능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리슨이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접속하는 것을 기다린다. 어셉트가 있고 클라이언트 소켓과 새로운 소켓을 연결해주는 함수가 있고 onAccept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소켓이 접속 요청을 할 때 호출 accept 함수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소켓을 연결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참고로 알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소켓 클라이언트 기능 멤버 함수가 있는데 connect는 서버에 접속을 요청한다. 인자로 서버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전달한다. onConnect라는 게 있습니다. connect 함수를 호출한 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연결되었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on이 붙어 있습니다. 뭐뭐에 위에 그런 뜻이죠. 아무튼 on이 붙어 있는 거는 메시지 함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능 소켓 데이터 송신 기능 멤버 함수가 있고 수신 함수가 있습니다. 송신에는 send 명령이 있습니다. 송신할 때 unsend는 여기도 on이 붙죠. 모든 데이터의 송신이 끝나고 다시 send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상태 on이 있습니다. on은 메시지 함수입니다. 소켓 데이터 수신 기능 멤버 함수가 있는데 receive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신할 때 onReceive는 새로운 데이터를 수신할 때 또 호출하는 거고 여기에서 저 밑에 하면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안 보여서 좀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아래에 있으면 동영상으로 작성 안 보이더라고요. on이 붙어 있는 함수가 많죠. on은 이제 메시지 핸들러입니다. 메시지. on이 붙어 있는 함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동작하는 함수, 즉 메시지 함수를 의미한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인데 이제 서버의 컴퓨터로 접속하여 여러 가지 메시지나 게임이라든지 할 때 그 통로를 열어주세요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on이 붙어 있는 함수인 onReceive 등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 직렬화 시리얼라이즈를 이용한 소켓과 이번 시간에 할 일반적인 동기시 소켓 차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 어떻게 본다면 이게 이제 이러한 그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책에도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책을 보면서 하는 건데 나름대로 인터넷하고 책을 요약해서 제 블로그에 정리한 내용을 지금 클라이언트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직렬화라는 게 있습니다. 직렬화. 그 코드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C소켓 구주체 쓰고 구주체명으로 소켓 1 세미콜론 인테저로 뭐 데이터 두 개를 보내겠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데이터를 할 때 이제 C소켓 파일 이렇게 구조체 이름으로다가 파일 1 and 소켓 1 이 소켓 1의 주소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C 아카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직렬화 아카이브 1 구조체 이름으로 쓰고 and 주소를 가져와서 아카이브 스토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내니까 이게 출력 이렇게 이런 표시 시프트 문자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1 이런 식으로 직렬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고 이번 시간에 이제 할 내용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 C소켓 소켓 1 구주체 이름으로 이렇게 동기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인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좀 확대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받는 경우는 C소켓 소켓 1 int 데이터 1 더블 데이터 2 한 다음에 데이터 그 정수값 두 개 정수형하고 더블형 데이터를 보낼 때 C소켓 파일 1 and 소켓 1 주소를 가져와서 아카이브 1 구조체로 쓴 다음에 로드하고 그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서 모양대로 일반 동기식 소켓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이즈 오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곤줄박이가 최근에 관찰을 해봤는데 뻐꾸기가 탕락을 했습니다. 참고로도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MFC 아카이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도큐멘트, 시리얼, 아카이브, 파일, C소켓 파일, C 메모리 파일 이렇게 되어 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고찰을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커미어 명구 블로그에 네이버에서 치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MFC에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하실 때 저는 프로젝트명을 이제 MFC 언더바 테스트 45 언더바 TCP 클라이언트 1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dialog.cp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지금 왕초부로 해서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파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면 다음을 누르면 프로젝트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다음을 눌러서 MFC를 체크하고 어플리케이션 종류에는 이번에는 대화 상자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를 서버에 보낼 거니까요. 프로젝트 스타일을 MFC 스탠다드로 하시고 문서 템플릿 속성에는 변경 없이 그대로 두시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의 주프레임 스타일을 변경 없음. 초기 상태 도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석 기능 있는 거, 문서가 탁탁 갖다 붙는 거. 고급 기능에서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해제. 구태여 이거는 복잡할 때, 특별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윈도우 소켓 옵션을 체크를 하시고 생성된 클래스는 다이얼로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켓을 꼭 체크를 하고, 소켓 프로그램이니까 대화 상자를 하나를 더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뜨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생성이 되면 저처럼 소스 파일이 뭐 3개 정도 4개 정도 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dialog.cpp 클라이언트 1.cpp 소켓은 직접 생성할 겁니다. 뭐 이런 게 있겠고 중점적으로 이 파일에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코딩을 할 것입니다. 나머지 헤더 파일도 뭐 이런 거 이 정도 헤더 파일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어떠한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에 가서 리소스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되실 텐데 삼각형을 눌러서 다이얼로그를 선택을 하고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 기반을 했기 때문에 about 박스가 아니라 새로 생성된 IDD 그 프로젝트 파일명 다이얼로그를 따닥 누르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낸 안녕하세요를 입력할 코드를 작성하는 데랑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다가 이 안에 그 아이디하고 뭐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그 기본적인 건 지우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에디트 컨트롤입니다. 도구 상자 에디트 컨트롤 하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방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IP 주소입니다. IP 주소 도구 상자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IP 어드레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IP 어드레스 컨트롤을 적당히 가져와서 늘리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버튼이 되겠습니다. 버튼을 가져오시면 도구상자 버튼을 가져와서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치고 저는 이걸 지우겠습니다. 하나씩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걸 한번 무엇을 할 건가를 한번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을 실행해보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44차 시에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코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는
오늘 할 것이 이제 이겁니다. 즉, 오늘 할 내용은 이와 같이 127.0.0.1은 기본적인 본인 컴퓨터의 IP가 되겠습니다. 접속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의 접속 성공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포트 번호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고,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치면 왼쪽 서버에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에디트 컨트롤 속성을 보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찍고 속성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IDC 에디터 1 그대로 뒀습니다. 아이디가 이렇게 IDC 에디터 1 그대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기본 글꼴, 이 다이얼로그의 그 대화상자, 다이얼로그가 대화상자인데, 대화상자의 기본 틀의 글꼴 같은 거를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다이얼로그를 찍고, 이렇게 보면, 폰트 설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폰트 이와 같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저는 10 보통 굴림을 했습니다. 먼저 이걸 하십시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다이얼로그의 그 제목, TCP 클라이언트라고 그랬는데, 쓰실 분들은 저처럼 요 캡션에 이렇게 보시면 클라이언트 이렇게 적당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 제목에 이제 그 다이얼로그 대화 제목에 캡션이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IDC IP 어드레스, 이 객체 주소는 뭐 그대로 뒀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IDC 언더바 IP 어드레스 1 그대로 뒀습니다. 그 다음 접속하기는 저랑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속성을 보시면, 이거 사실 저도 며칠 전에 해놓고 일주일 만에 지금 코드를 잊어버리기 전에 동영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디를 IDC 언더바 다시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실은 좀 간단합니다. 아이디를 IDC 언더바 커넥트로 하십시오. CONNECT. 그 다음에 캡션을 접속하기 한글로 좀 적당히 해주시고, 두 번째 접속 끊기도 이렇게 속성을 보면 스마트폰 이용자를 확대하겠습니다. IDC 언더바 디스커넥트 DISCONNECT를 했고, 여러분들은 임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캡션을 접속 끊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내기의 버튼은 3개의 버튼인데, 이렇게 보시면 아이디는 다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IDC 언더바 샌드를 해주시고, 그 캡션은 보내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로 하시면 다이얼로그에서 하실 일은 다 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무엇을 할까는 소켓 클래스를 추가할 것입니다. C 데이터 소켓을 저는 미리 했기 때문에 그런데, C 데이터 소켓,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보낼 소켓을 이것을 생성할 것입니다. 자, 소켓을 생성하는 방법, 즉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클래스 마법사에서 자세히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동이 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C about가 아니라 다이얼로그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클래스 이름에서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 클래스 추가가 있는데, 그냥 클래스 추가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MFC 클래스 추가가 있습니다. MFC 추가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클래스 이름은 저랑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C 소켓, C 데이터 소켓, 대문자 C 데이터 SOCK KT
파일명을 뭐 다른 클래스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해도 좋은데 나중에 혼동이 되는 저 똑같이 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기본 클래스에 보면 소켓 프로그램을 즉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OPQR, S, C소켓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거의 뭐 클라이언트 소켓은 단순하기 때문에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MFC가 되어 있나 보셔야 됩니다. MFC. 초보자들은 그냥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그럼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클래스 이름은 적당히 해주시는데 저랑 하실 분들은 C 데이터 소켓이라고 기본 클래스가 C 소켓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C 소켓.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저처럼 이게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왔을 겁니다. 소켓이 생성이 헤더 파일 생성이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일명이 C 데이터 소켓 헤더 파일이 생성이 됐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저랑 똑같이 코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건 이제 어떠한 대화 상자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소켓을 생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클래스를 대화 상자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처럼 클래스를 하나 먼저 생성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스마트폰 영역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즉 프로젝트 파일명이 될 것이고 프로젝트 파일명의 DLG 여러분들이 그 다이얼로그를 생성한 클래스 다이얼로그가 되겠는데 그걸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원래 마법사가 스마트폰 이용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마법사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이얼로그가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새로 생성된 다이얼로그 클래스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처럼 바꾸시기 바랍니다. CD 데이터 소켓 이렇게 써주시고 함수를 데이터 입력 생성자를 위에 써준 이 다이얼로그 똑같이 이름을 똑같은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시는 분 어려울 것이면 저도 책 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포인터 써주시고 뭐 앞에다 해도 되고 뒤에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포인터 P 다이얼로그라고 DLG라고 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하죠.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제 블로그에 기본적으로 소켓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학습을 하고 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만든 소켓 코드를 여러 번 보시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 생성된 그 다이얼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다이얼로그에 접근할 수 있는 멤버 변수 m_p DLG를 선언하십시오. 저랑 똑같이 하십시오. 첫 번째 이거를 직접 다시 정리하면 아무튼 지금 새로 생성된 헤더 파일에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걸 직접 써주고 1번이고 두 번째는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해서요.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이 써주고 위에서 생성된 클래스를 써주고 데이터 입력 생성자를 써주고 포인터 PDL을 해주시고 네 번째는 대화상자 즉 다이얼로그에 접근할 수 있는 멤버 변수를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네 번째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되는데 다섯 번째에서는 이 C 데이터 소켓으로 가십니다. 데이터 소켓으로 가서 여기에도 멤버 변수 이렇게 보시면 C 데이터 소켓 핸들러에 보면 이제 헤더 파일에서 이렇게 생성을 했기 때문에 함수죠. 이 데이터 소켓 함수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CPP에 가보면 이 똑같이 들어와 있죠.
거기에 다이얼로그를 멤버 변수에 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매개 변수, 이게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를 멤버 변수에 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또 물결 모양은 소멸자입니다. 즉 메모리 해제입니다. 이게 끝나면 메모리를 해제하겠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다이얼로그 헤더 파일에 가서 데이터 소켓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합니다.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합니다. 소켓 객체는 필요에 따라 동적으로 생성하거나 파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어디에서 한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mfc 언더바 테스트 하시고 언더바 tcp 클라이언트 다이얼로그 헤더 파일 다이얼로그 헤더 파일에 들어와서 여기에서도 클래스를 생성해 줍니다. 클래스 c 데이터 소켓이라고 해주시고 여기에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즉 뭐냐면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확대하겠습니다. cd 데이터 소켓 있죠? 포인터 m 언더바 포인터 p 데이터 소켓을 선언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한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헤더 파일에서 클래스를 입력을 하고 포인터 멤버 변수를 선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단계에서는 대화 상자 디자인 화면에서 컨트롤 선택하고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변수를 추가합니다. 즉 뭔 얘기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 상자를 만들었죠.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변수를 생성합니다. 즉 컨트롤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거 두 개겠죠. 데이터 입력과 오른쪽 버튼 변수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무조건 변수를 추가합니다. 컨트롤 아이디는 여기 있고 컨트롤이고 m 언더바 에디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에도 변수를 추가합니다. IP 어드레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컨트롤 아이디가 IDC 언더바 IP 어드레스 1이 됐죠? 컨트롤 이름은 m 언더바 IP ATDR. 여러분들은 임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수 형식은 CIP 어드레스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만 추가해주면 된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두 개의 변수를 추가한다. 이거는 버튼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 다이얼로그 .cpp로 들어와서 초기화 코드를 작성한다. 즉 다이얼로그 cpp 파일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초기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법사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uninitialize 다이얼로그에서 uninitialize 다이얼로그에서 초기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이런 거 초기화 코드를 하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이용자를 확대하겠습니다. m 언더바 p 포인터 데이터 소켓은 널로 초기화 아무것도 없는 걸 초기화해주고 IP m 언더바 IP 어드레스 점 set 윈도우 텍스트 언더바 유니코드 형식 또 127.0.0.1로 초기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도우즈 상에서 본인 컴퓨터의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서버 주소가 되겠습니다. 초기화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어떤 동작을 해야 되니까 dialog.cpp 속성창을 열어서 핸들러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얼로 즉 접속하기, 접속 끊기, 보내기가 있는데 이 핸들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핸들러가 추가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가 좋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쭉 보면 명령에 보시면 이게 언커넥트드 접속하기 이게 다시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얼로그 화면이 맞죠? 그 다음에 명령, 메시지, 가상함수, 멤버 변수, 메소드 함수라고 그랬고, 명령에 보면 접속하기, 접속 끊기가 있는데 두 개의 그 핸들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해라. 두 개를 하십니다.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접속하기, 접속 끊기. 접속 끊기도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이어서 디스커넥트를 해서 버튼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보내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김에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여기 따닥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클릭 샌드가 있는데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명령에 보면 지금까지 한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클래스 마법사가 참 좋죠. 그래서 지금 어디서 작업했느냐면 클래스라는 거는 구주체보다 큰 덩어리인데 어떤 묶음이라고 그랬죠. 모듈. 지금 뭐 했느냐면 커넥트 접속하는 버튼, 끊는 버튼, 보내는 버튼 했을 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라는 걸 한 것입니다. 네, 세 개를 한꺼번에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제 dialog.cpp에 보면 이제 미리 보여드리면 제가 한 걸 보여드리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는데 이 코드는 직접 작성하셔야 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이얼로그에서 좀 어렵죠. 사실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 채팅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채팅뿐만이 아니라 게임도 온라인 게임도 작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접속하기를 따당 누릅니다. 자, 제일 먼저 접속하기를 하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하실 분들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나 화면 캡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on 버튼 클릭 커넥트 함수 맞죠? 접속한 함수. 이거 그대로 써주십니다. 이게 뭐냐? 여기서는 이제 코드이기 때문에 안 보고는 못합니다. 초보자는. 저도 책 보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보고 또는 인터넷도 공부하고 다른 유튜브도 살펴보고 익혀서 작성해 본 것입니다. 만약에 언더바 포인터 데이터 소켓가 너릴 너리면 무엇을 해라. 그런 것입니다. 즉, 너릴 때 접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괄호 열고 어디까지? 중괄호 닫고까지. 언더바 포인터 데이터 소켓가 그때는 new c 데이터 소켓 디스 명령어 새로운 데이터 소켓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생성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새로운 데이터 멤버 변수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생성을 해서 그것을 이 create가 소켓 생성 함수입니다.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cstring add 구조체 이름으로 addr로 선언하고 IP address.get window text IP 윈도우가 127.0.0.1인데 예를 들어서
뭐 공인 IP도 관계 없겠습니다. 가져와서 만약에 m_p 데이터 소켓 간접 참조 연산자 커넥트 IP 만번 포트 번호 IP하고 포트 번호로 접속을 해라. 그런 것입니다. 메시지 박스. 그래서 서버의 접속 성공을 알리고 메시지를 알리고 그 다음에 medit.setFocus setFocus는 뭐 마우스나 키보드를 그 위치에 커서를 갖다 놓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만 하시면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보낸 것이죠. 어떤 데이터를 보내서 소켓 생성을 해서 그 IP 서버의 IP 주소를 만번 포트로 접속을 그러니까 서버의 그 포트 번호하고 서버의 포트 번호가 그 접속할 수 있는 게 열려 있어야 같아야 되겠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else 메시지 박스를 서버 쪽 실패 뭐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딜리트 메모리 해제 널값 굉장히 중요합니다. else 그렇지 않으면 서버 이미 접속되어 있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확대를 해보면 확대를 할 필요 없이 직접 보면 그냥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접속을 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몇 줄 안 됩니다. 이거를 화면 캡처해서 연결을 IP로다가 IP 치고 포트 번호 쳐서 같으면 이제 접속 성공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 끊기 따닥 눌러보면 접속 끊기는 간단하죠. 그냥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데이터 소켓가 널이면 뭐 없다는 얘기고 문자가 없다는 얘기. 메시지 박스 서버에 접속 안 함. 그렇지 않으면 크로즈 그 다음에 소켓을 닫고 딜리트 메모리 B 데이터 소켓인 메모리 딜리트 지우고 데이터 소켓을 뭐 널로 하고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접속 끊기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내기. 이제 보내는 것이 보내기가 이렇게 보면 뭐 좀 복잡한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이제 쭉 설명하려고 한 건데 스마트폰 이용자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샌드 그 보내는 이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해라 흔들렸는데 어떻게 해라. 만약에 데이터 소켓이 널이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그 메시지 박스 서버 접속 안 한다. 언더바티 알림 메시지 아이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널이 아니면 즉 널이 아니다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가 있으면 안녕하세요를 썼으면 C스트링 메시지를 에디트 박스 변수명 찍고 get window text 에디트 박스 컨트롤에 있는 문자열을 메시지를 가져오는 방법이 이 명령입니다. 이 통째로 가져오는데 메시지가 있는 대로 다 가는 겁니다. 플러스 는 언더바티 유니코드 형식 끈따옴표 백슬래시 r 백슬래시 n 어떤 텍스트를 모두 다 가져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m 언더바 데이터 소켓은 send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명령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send가 이제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대문자 send 롱포인트 C스트링 이게 이제 그 롱포인트니까 배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긴 정수형 배정도가 아니라 롱포인트 인테저입니다. lpctstr 긴 정수값을 보내겠다는 형식 문자 형식이고 메시지를 보내겠다. 그리고 message.getIn지 함수 문자의 길이 플러스 1 공백 문자를 포함해서 일단 포인터 사이즈 of
TCHAR 타입 캐릭터 약자입니다.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edit 컨트롤 점 변수 set window text underbar t 공백 문자.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입력 포커스를 이거에 맞추겠다는 거고. 자, 아주 중요한 send 명령.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화면 캡처 요 부분을 화면 캡처를 해 주시는데 특히 이 부분만 외우시든지 화면 캡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에디트 박스에 들어있는 문자를 쓴 것을 LPCT STR 형식의 문자를 그대로 다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럼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다가 TCHI 사이즈 오브가 이제 그 메모리 값이죠. 그 문자 메모리 값. 이게 포인터가 아니라 참 여기서는 곱하기네요. 곱하기. 그 사이즈 오브를 린지 곱하기 문자 하나하나의 사이즈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포인터가 아니라. 즉 한글 한자도 유니코드는 2바이트, 영문도 2바이트, 숫자도 2바이트, 일본어도 2바이트, 중국어도 2바이트, 아랍어도 2바이트인데 그 문자열의 길이에 곱하기 메모리 값 사이즈 오브 TCHR 하면 전체 메모리가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래서 TCHR은 뭔가 여기 보면 타입 캐릭터, 즉 유니코드 문자 타입이다. 유니코드는 각각 무조건 2바이트다. 그래서 귀찮지만은 언더바 t를 해준다. 언더바 t를 해주는 유니코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모르면 이렇게 F1키 드래그해서 F1키 누르면 MSDN으로 이동을 해서 그 딥바인에 샵 딥바인에 정의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int get window text가 뭔가 보니까 윈도우즈 핸들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lpw str인데 이게 lp 스트링이 롱포인트 스트링이 되겠고 인테저로다가 max 카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send가 왜 send 치면 명령이 되는가 했더니 이렇게 보면 데이터를 연결된 소켓으로 전송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근데 이렇게 그 send도 그 정의된 것을 보면 구두체로다가 이게 구두체죠. 이런 걸 구두체라고 합니다. 정의된 거 버추얼 int send 정수값 정의되어 있는데 const void 포인터 long point 버퍼로 해서 이렇게 정수값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또 이렇게 보시면 LP 버퍼는 전송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버퍼 임시기억장치. 그 다음에 M 버퍼 LEN 린지는 데이터 LP 버퍼 길이 즉 바이트 수다. 몇 바이트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잠깐만. 자, 그러면 다 됐는데 이걸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로컬 윈도우즈 디버그. 사실 클라이언트라든지 TCP 서버는 좀 어렵죠, 사실은. 이게 책에도 마지막에 나올 정도 어렵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한 다음에 요즘에 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같은 컴퓨터에서 127.0.0.1은 서버로 간주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인 IP로 하게 되면,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한 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카카오톡처럼 채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접속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서버에서 지금 서버 프로그램을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한 것을 다시 한번 띄워보면 다시 이번 시간에 한 거 해보면 이와 같이 왼쪽에 있는 거는 서버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이번 시간은 클라이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을 누르면 접속 성공이 나올 것이고 IP 주소가 뜨고 포트는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이 되네요. 원래 포트 번호는 10,000번으로 했는데 윈도우즈 보안 때문에 그런지 이게 포트 번호가 14,869번으로 자동으로 포트가 열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분해기를 하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버에 어떤 데이터들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됐는데, 원래 그 서버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작성할 수도 있겠고, 인테저로 하면 뭐 데이터를 여기서 입력을 하면 뭐 가감승제가 왼쪽에서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아카이브 파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신기하죠? 네.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몇 번 해보시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지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MFC를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 파일 생성 시에 윈도우 소켓 옵션을 체크하고 다이얼로그를 한다는 클라이언트에서는, 물론 서버에서도 채팅 프로그램을 하려면 서버도 다이얼로그를 생성해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할 건 소켓을 생성하는데, 마법사를 이용해서 하는데, 한 가지만 다시 정리해보면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에서 처음 생성할 때에 다이얼로그를 해서 클래스를 추가할 때 여기에서 가장 MFC 클래스를 추가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기본 클래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C소켓, 기본 클래스가 퍼블릭 C소켓을 선택하는 것이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써주는 클래스,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또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누락되거나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화면 캡처나 또는 정지해 놓고 똑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몇 줄 안 되죠, 사실은. 여러가지. 그 다음에 C 데이터 소켓으로 가서 뭐 여기는 뭐 한계 거의 없습니다. 안 들어왔으면 이것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이얼로그 화면으로 가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dialog.cpp로 가기 전에 다이얼로그 헤더 파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냥 화면만 내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계속 몇 번 보시고 똑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다 들어온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ialog.cpp 파일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샵 인크루드 안 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니셜라이즈 다이얼로그에 초기화 코드도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 온 것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는 방법, 접속 끊는 방법, 데이터 보내는 방법, 이런 방법을 서버에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해주시면 뭐 채팅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